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시험대비 모의고사 해설 강의입니다. 이번 시간은 EBS 제2회 모의고사 11번부터 20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1번입니다. 인장 등록에 대해서 옳은 것인데, 기억에 인장 등록은 반드시 등록 신청하면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등록 신청하면서 해도 되고 별도의 인장 등록 신고서에 의해서 해도 됩니다. 그래서 X입니다. 니은은 법인의 경우 등록 정원본을 첨부하여 인장 등록 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된다 했는데 법인의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합니다. 디귿 분사무소의 경우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 등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5번 변경을 한 때에는 7일 이내 변경 등록해야 됩니다. 따라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번 문제입니다. 휴폐업에 대해서 옳은 것인데 1번이죠. 임신 출산의 경우 징집, 그 다음에 징집으로 인한 입영, 치약, 질병으로 인한 요양 등의 경우 6월 초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옳은 내용이고요. 2번은 휴업신고하려는 개업공개사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휴업신고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 가든 등록관청 가든 한 군데 가서 두 개 다 할 수 있습니다.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 것이죠. 그 다음에 3번은 간판 철거는 지체 없이 해야 됩니다. 지체 없이 해야 된다. 30일 이내 X죠. 간판 철거해야 되는 게 3개죠. 사무소 이전, 폐업, 등록 취소 3개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휴업 사실을 출입문에 업무정지 휴업 사실을 출입문에 표시할 의무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은. 자, 그 다음에 주된 사무소의 중개법인의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휴업할 수 없다 했는데 별도로 휴업할 수도 있고 분사무소만 폐업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전속중개계약 체결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네, 1번이네요. 정보망과 일간신문이 아니라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7일 이내 공개해야 됩니다. 또는입니다. 또는 밋이라고 해서 X가 되겠습니다. 2번 개업공개사는 전속중개계약서 3년 보존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은 7일 이내에 정보 공개해야 되고요. 안 하면 등록 취소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유효기간 원칙 3월 예외 당사자 약정이고요. 5번 중개사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개업공개사는 권리자의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은 공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임대차인 경우 공시지가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죠. 우리 암기 프린트 5번에 보면 특상태, 조건, 공금,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 7가지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14번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국토부 장관이 거래정보사업자 지정할 수 있고요. 2번 정보망 설치 운영할 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부가통신사업자로서 국토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502는 3이라고 했죠.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30명 이상 이용가입 신청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운영규정 제정하여 승인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정보망에 거짓 정보를 공개한 개업공개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아니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아니라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거래정보사업자가 거짓 정보를 공개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또한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점하고 구분을 해야 되겠습니다. 4번이 틀린 정답이고요. 5번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지 않는 경우에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지정 취소는 취소하여야 하는 게 아니라 취소할 수 있다.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소할 수 있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4번은 업무 정지 사유가 되겠습니다. 개업공개사가 거짓 정보 공개하면, 따라서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다음은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설명에 대해서 옳은 것은 했는데 1번이 답이네요. 건저당인 경우는 채권 최고 금액만 설명하면 되고 현재 피담보 채무액은 설명 안 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구조나 진동, 일조 소음 다 설명해야 됩니다. 설명을 할 의무사항 아니다 해서 X고요. 3번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환경조건은 1의 서식 주거용만 해당됩니다. 일조량 소음 진동의 경우는. 그 다음에 4번에 소공이 당의 임무를 수행하면 소공도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확인설명서에 등기된 토지 임차권이 존재하더라도 기재할 필요 없다 했는데 권리관계 기재해야 됩니다. 따라서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다음은 1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설명서 1. 주거용 건축물 서식 작성 방법에 관하여 옳은 것은 O, 틀린 것은 X가 되겠습니다. 자, 기억해 보면 기본 확인사항은 매도, 임대, 의뢰인이 고지한 사항을 기재한다. 실제 권리관계는 고지한 사항을 기재하죠. 근데 기본 확인사항은 개업공개사가 직접 조사 확인해야 됩니다. 내진 설계 적용 여부는 등기사항 증명서가 아니라 건축물 대장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디귿 개별 공시지가는 계약 체결 당시가 아니라 중개 완성 전 공시지가입니다. 그 다음에 금폐율 용적률 상한은 시군조례입니다. 시군조례. 그래서 모두 틀렸네요. 그 다음에 보수는 거래 금액이 아니라 거래 예정 금액을 기준으로 적습니다. 따라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 되는데 우리 암기 프린트 9번에 있죠. 취득시 부담할 조세, 그 다음에 미험, 토지이용계획,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규제, 이건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입니다. 암기 프린트 9번 인물계약금, 인권조교 9가지가 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번 문제입니다. 임대차를 중개하고 중개사물 확인설명서 서식을 작성하는 경우 서식상 개업공개사 세부 확인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했는데 답은 2번이죠. 세부 확인사항은 의뢰인 혼자서 알 수 없는 것, 실제 권리관계가 되겠네요. 실제 권리관계, 그 다음에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 벽면, 바닥면 및 도배 상태, 일조량, 소음, 진동 등 환경조건이 세부 확인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9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1번 등록 신청을 한 자는 등록 통지받기 전에 손해배상 책임을 위한 보정 설정을 할 수 없다. 예, 그렇습니다. 등록 후 업무 개시 전에 보정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가 아닌 사람이 손해를 입혀도 이 법상 책임은 없습니다. 고용인 물론 포함이죠. 즉 무등록 중개업자는 보험가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무등록 중개업자가 사고를 쳐도 보험금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손해배상을 한 때는 15일 이내에 재보정 설정을 해야 되고요. 4번은 법정보수 초과해서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의뢰인에게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도 보정기관의 손해배상금 지급 대상이 된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 보정기관이 손해배상을 해주고 개업공개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죠.
그럼 개업공개사는 직원 고의가실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직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5번 보조원이 중개업무에 관하여 고의로 인한 위법 행위로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개업공개사는 민사상 사용자 책임은 부담하지만 손해배상 책임 지지 않는다 했는데 X네요. 손해배상 책임도 있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은 무과실 책임입니다. 행정처분도 무과실 책임이죠. 단 양벌 규정은 과실 책임입니다. 형사 책임만 과실 책임입니다. 19번에 5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다음은 20번입니다.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 대해서 틀린 것인데 금지행위 중 개업공개사 등이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사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는 행위는 질서 교란행위에 해당된다. 예,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가 3개죠. 시공시입니다. 시공시 3개가 부동산 시공시 개업공개사 등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그 다음에 단체 구성은 이외의자와 공동중개 제한하는 경우,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게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입니다. 국토부 장관은 이런 교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고요. 3번 신고센터는 신고사항에 대해서 시도이사 및 등록관청 등의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해야 되고요. 요구받은 시도이사 및 등록관청은 신속하게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하고 완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그 결과를 신고센터에 통보해야 됩니다. 암기 프린트 40번에 12번에 있습니다. 40번에 12번에 있다. 15일이 아니고 10일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5번 국토부 장관은 신고센터의 업무를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한다. 네, 그렇습니다.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라고 치보면 한국부동산원 연락처 나와 있습니다. 정답 4번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